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카메라는 니콘의 Z6-3입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스위블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Z6-3가 나오면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런 소리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Z8을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니콘 바디를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혼자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근데 니콘 왜 이렇게 기능이 좋지? 왜 이렇게 성능이 좋지? 이런 말들을 진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Z6-3를 리뷰를 하면서 보급 라인으로 나온 것들 그리고 고급 라인으로 나온 것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사용을 했었던 니콘의 바디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 입이 그냥 쏙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5K 촬영 그리고 6K 촬영을 논할 때는 여기에 있는 니콘 Z6-3를 기준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5K나 6K 부분에서 성능이 빵빵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K 60프레임에서의 논크롭 그리고 뭐 6K 60프레임 그리고 내장으로 녹화가 가능한 프로레스로 니콘 엔로 12비트까지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진으로 넘어가면서도 기계식과 전자식을 다 가지고 가면서 좀 놀랐던 게 바디 자체적으로 셔터 속도를 900초까지 장노출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기능들은 뒤에서 테스트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가 새로 런칭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니콘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니콘 카메라를 즐길 수 있게끔 나온 건데 메모리 카드 없이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조금 더 큰 거는 기존에 있던 픽처 컨트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시네마틱 픽처 컨트롤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정 없이도 그 자리에서 먹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니콘 사용자들은 뭐 얼마 전에 니콘이 레드도 인수를 하면서 이번에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 런칭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좋은 퀄리티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 뭐 웃을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니콘 Z6-3의 외형과 스펙을 살펴본 다음 테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Z6-3는 2450만 화소 부분 적층형 시모스 센서입니다. 기존 Z6-2나 Z7-2가 이면 조사형 시모스 센서, 윗등급인 Z9과 8이 적층형 시모스 센서죠.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적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적층형과 이면 조사형 장점을 적절히 차용한 센서로 우선 등급에 맞게끔 너무 과도한 스펙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와 고성능, 즉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고요. 기존 장점인 연속 촬영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속 영상 하이 프레임 레이트에도 이점이 있고요. 롤링 셔터 왜곡이 적다라는 게 부분 적층형 시모스 센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Z9, Z8에 채택되었던 엑스피드 7이 똑같이 들어갔고요. 전작에 비해서 AF 피사체 검출이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과 사이에서의 호불호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위블이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더 맞는데 210만 도트의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습니다. 듀얼 메모리 슬롯으로 한쪽에는 CF 익스프레스 B타입 그리고 한쪽으로는 SD UHS-2가 지원됩니다. 무게는 약 750g으로 영상 스펙은 플래그십을 다 따라가면서 외형을 적당히 줄이고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뢰성 또한 높습니다.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발열, 방진, 방적, 방한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보고 오시죠.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도 여러 번 맞췄었고 동영상 연속 촬영 같은 발열,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스펙시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1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있는 냉동실의 온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7도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41분. 지금 사무실에서 밤새고 들어온 환경이라 지금 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렌즈나 나머지 부분에 물을 어느 정도 묻혀놓고 그냥 얼려버릴 겁니다. 제가 아마 자고 일어나면 오후 1, 2시쯤 될 건데 그때 꺼내서 녹였을 때 얘가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었을 때 조금 멋있을 수 있게끔 이런 다이얼 부분들도 방진방적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험난하게 묻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월 5일 새벽 5시 43분에 그대로 냉동실로 카메라를 넣어줬고요. 얼려놓고 안되면 좀 큰일 납니다. 나머지 테스트들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한번 좋은 기대를 하면서 저는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이고요 바로 열어주세요. 짜다다단. 얼음 얼었어? 여기가 이상해. 여기가 이상한데? 나 물 뿌려놨어. 야, 여기 물. 아니, 물방울 얼려졌잖아. 이런 부분들이 해볼까? 방한 테스트 하는 거야. 그래도 냉동실에 몇 시간씩 있을 일이 없지 않을까? 지금 LCD 이런 데 보면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녹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데 얼음 현재 굉장히 차갑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만질 수 없을 정도. 껐다 켜기 전혀 문제 없고요. 모드 바꾸기 전혀 문제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화면은 서리 때문에 안 보이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렌즈 삽입부 쪽에는 커스텀 버튼이 2개 위치하고 있고요. 상단부에는 촬영 정보를 볼 수 있는 표시 패널, 모두 변경을 위한 락이 적용된 다이얼, 밝기, ISO, 촬영, 셔터, 그리고 조리개 및 셔터를 조절하는 다이얼, 그 180도 반대편에 또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마이크, 헤드폰, C타입 단자 있고요. FH DMI가 들어갔습니다. 전작의 현급인 ZA보다 더 밝은 576만 도트의 뷰파인더가 있고요. 팔방향 조이스틱과 각종 설정 버튼이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외형과 스펙을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결과물과 테스트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구로 돌아왔어요. 대구에서 현장 첫 투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은 클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레이저 쇼라든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Z6 3만을 가지고 갈 거고요. 6K 촬영이 이제 기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촬영을 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크롭이나 이런 것들의 자유도가 있게끔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클럽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빠르고 장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레즈로 녹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슬로우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에 갔을 때는 60프레임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클럽이 조명이 항상 환한 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레이저도 나오게 되고 어두운 게 거의 기본 베이스이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초점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제가 ISO나 조리개 값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렌즈에 따라서 달리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조도의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질이나 저조도에서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D 촬영 표시 웜 디스플레이 컬러에 보면은 모드가 오프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눈부시지 않게 촬영을 하기 위한 모드. 2로 가게 되면은 화면은 그대로 보여집니다. 근데 나머지 설정 값들은 눈부시지 않게 다른 쪽으로 방해가 되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색감은 잘 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단에 여기 밝기 버튼을 누르면 LCD 쪽에 불이 나와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것저것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걸 누르면 나머지 설정 버튼에도 불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여기에 있는 설정 값들은 결국에는 LCD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AF입니다. 제가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의 인물 촬영 시 IAF는 진짜 좋더라고요. 웨딩이나 스튜디오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작보다 더 늘어난 피사체 인식이 총 9종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또 새, 동물들도 촬영을 해봤었는데요. 새의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멀리에서 찍고 눈이 작기 때문에 몸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다만 새 IAF에서도 제가 테스트한 기준으로는 매우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이나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간혹 눈 위치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결과물에서는 전체적으로 초점이 나가는 일은 많이 없었고요. 자동차 인식률도 꽤 좋았습니다. 피사체 인식을 자동으로 둘 수도 있고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로 뒀을 때 인물이 지나가더라도 자동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탈 것으로 갔을 때 기차로 인식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잘 잡지는 못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멀리 있기도 했고요. 장애물이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딩 환경에서도 들고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 니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니콘의 AF가 어떨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일반 취미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은 종류의 카메라, 많은 브랜드의 바디를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니콘의 AF가 제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 단언컨대 1티어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AF도 봤는데 클럽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끈 상태에서 어차피 찍어도 쓰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작은 버벅임이 발생은 했지만 미세한 빛이 있을 때는 저조도 인물 IAF 추적도 나쁘진 않았고요. 사진에서의 조조도 AF가 매우 좋더라고요. 적정 노출을 맞추고 난 뒤에 일부러 노출을 5스탑 이상 언더로 두고 결과물은 당연히 블랙으로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도 AF는 작동을 했고요. 그 로우를 살렸을 때 AF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으로 니콘의 AF는 매우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AF 인식 구종에 대한 아주 다양한 데이터로 AF만 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en you kiss me, I'm under your spell. Will you miss me? Only time will tell. I can't think of anything but you. That is what you do. Moonlight, let us go on all night. Postpone the daylight and morning dew. Just until daylight finds we are two. When your arms around me makes me feel so good, like a shooting star right out of Hollywood. Baby, when you kiss me, I'm under your spell. Will you miss me? Only time will tell. I can't think of anything but you.
이번에는 그립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을 했던 니콘 바디에서도 그립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그립감이라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잡았을 때 스트랩이나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한 손가락만 걸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윗부분에 보면 여기 민자인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걸려요.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들고 내리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다가 바로 촬영을 할 때,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그냥 평소로 내릴 때 스트랩이 없어도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는 움직일 수 있어야 저는 그립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핸드헬드로 잡을 거고, 영상에서도 핸드헬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불편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 손이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새끼손가락이 다 잡히는 정도예요. 근데 살짝 요렇게 삐져나오는 걸 보니까 크신 분들한테는 요 부분이 조금 놓을 수도 있고요, 작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묵직하게 잘 잡히기 때문에 촬영하는 맛은 확실히 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DR은 테스트하기 전에 예상을 했듯이 플래그십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노출 플러스 4스탑, 마이너스 4스탑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전부 N로그로 촬영을 했고요. 플러스 4스탑에 클리핑이 보이는 상태에서 럿을 적용하게 되면 플러스 2스탑부터는 흰 영역이 하늘을 찌르긴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플러스 4스탑은 복원이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플러스 4스탑이 루미트리 범위에서 봤을 때는 살짝 클리핑이 되긴 했지만 꽤나 완성도 높게 복원이 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언더 복원이었고요. 한 마이너스 3스탑부터는 어렵겠다 라고 예상을 하고 봤는데, 마이너스 2스탑부터 안보에 그린이 살짝 끼는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3스탑부터는 노이즈가 일면서 마이너스 4스탑은 사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니콘 Z6가 8비트, 10비트, 12비트를 다 내장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현재까지 프로레즈는 색상 공간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Z8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콘 N로우는 프리미어에서 아직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프로레즈 로우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노출로 촬영을 했고요. 12비트, 10비트, 8비트는 N로그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709로 촬영을 했고요. 럿을 넣게 되면 10비트나 12비트나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블랙이나 흰색 영역들을 아주 기괴하게 막 틀어봤습니다. 대비도 끝까지 올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보정을 하진 않죠. 루미트리 범위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보정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와 같은 정보값을 709 8비트에 넣었을 때는 저 세상을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비트는 꽤나 강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12비트는 하이라이트 구간이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10비트는 클리핑이 되어 일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12비트의 위험입니다. 이번에는 ND가 없으면 그냥 달나라로 가버리는 노출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거는 로우로 촬영을 하고 ISO를 건드릴 수 있진 한 로우라도 살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 루미트리 범위를 보시면 어두운 영역에 힘겹게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10비트로 가면 조금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맛가게 보정을 하더라도 정보값이 살아있는 12비트였기에 내장으로 로우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고감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부분 적층형이라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고감도 특화 바디다 이런 거랑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ISO 3200으로 올라갈수록 ISO가 조금 도드라지더라고요. 클럽 촬영에서는 제가 대부분 4000에서 5000으로 두고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감
색감도 ISO 테스트를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출시 이전에 Z6-3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스펙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ISO 6400에서 노이즈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듀얼 베이스 ISO 스펙인 것 같고요. 이걸 알았더라면 클럽 촬영 시에 ISO를 6400으로 두면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ISO를 올려야 된다면 4000에서 5000이 아니라 무조건 ISO 6400에서 조금 더 좋은 질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Green light, it's time to go.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die too young. Die too young. My pride might crash cause the good die young. Yeah, the good die young.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 way,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write my name in the stone. Write my name in the stone. 버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계식, 전자식 선막, 전자 셔터가 있죠. 제 테스트 결과는 JPG 플러스 로우 최고의 상도에서 기계식 셔터로 갔을 때 무손실, 고효율 별, 고효율 모두 JPG 로우 포함 400장까지 찍히고 버퍼가 발생했습니다. 비워지는 속도는 매우 빨랐고요. CF 익스프레스 B타입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자 셔터로 갔을 때는 무한대 촬영이 가능합니다. 약 1700장 정도 이 테스트를 하다가 끝까지 2테라 메모리를 다 채울까 하다가 질려서 껐습니다. 연사하시는 분들 소리도 깔끔하고 찍는 맛 충분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환경에서 연사를 찍었어요. 400장의 버퍼가 걸리긴 한다만 그때까지 찍는 경우는 제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 기계식 셔터로 이용을 했고요. 손맛, 기계맛 다 좋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니콘의 HDMI 호환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보 표시 끔 상태에서 FHD, 4K, 5.4K 문제없이 깔끔하게 다 나오고요. 정보 표시를 켬 상태에서도 물론 FHD, 4K, 5.4K 문제없이 아래 위로 다 나오게 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보면 4K는 또 안되고 정보 표시를 켜면 모니터만 나오고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니콘은 이러한 부분에는 다 풀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콘의 색감은 뭐랄까, 저는 니콘 바디 를 만져보면서 색감은 시네마틱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군가는 그게 아쉽다, 시네마틱 색감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게 709나 로그로 찍었을 때 사실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 내가 그레이딩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진짜 색을 내가 잘 만질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만큼 사실적으로 찍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좋은 소식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가 이제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기능을 이용하면서 더 다양한 색감으로 니콘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I'll be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옆에 다른 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구라고 하고 저는 사진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니콘을 메인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기업 스케치나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이고 웨딩 촬영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슈퍼카 행사에서 그때부터 니콘을 만지고 계셨고, 저희가 처음 촬영할 때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일을 완전히 다 마친 상태에서 행사를 또 잘 마무리를 하셨고, 사용하셨던 바디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콘의 Z9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기 있는 거 D80, D7200, D750으로 넘어가서 850, D5, Z6로 이제 미러리스로 넘어올 때 저도 이제 같이 건너서 Z9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아, 진짜요? 그때 학생 때부터 학교 내에서 사진 찍는 것부터 카메라를 봤으니까 긴 기간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떠셨나요? 저는 Z6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구매를 해서 한 40만 컷 이상을 찍고 보낸 사람으로서 셔터 이렇게 착각착각하는 그런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전자식 셔터를 가지고 있는 Z9과 다르게 얘는 기계식 셔터를 가지고 있고, 이 연사의 능력도 기계식으로 초당 14연사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계속 니콘 바디를 썼으니까 제 손에 이게 버튼 위치가 바디 메모리가 기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커스텀 버튼을 제 손에 맞게 다 변경을 하는 편이에요. 다 털려 있더라고요. 제가 제품 받으니까 뭐 연사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막 사진 스타일 막 변경하는 거 나오고 막 보시면 뭐 명칭 써 있는 거 이런 거 저 다 바꿔놔요. 모든 걸 다 바꿔놓는데 Z6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발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손에 딱 익을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한 그게 너무 좋아. 네. 바디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부티님이 직접 테스트 하실 때 매번 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걸어보는 거. 맞아요. 저도 이거 하거든요. 네. 은근 이렇게 많이 있게 돼요. 맞죠? 네. 이러고 들고 다니다 갑자기 딱 들어서 탁 켜서 맞아요. 딱 찍고 또 이러고 대기하고. 네. 근데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비를 살짝 맞으면서 촬영을 비 맞췄나요? 살짝 비가 예상치 못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였어갖고 네. 근데 어떡합니까? 촬영은 해야죠. 그죠.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실내의 니콘이죠. 네.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오토포커스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그 ZA 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촬영할 때는 제가 3D 트래킹이랑 전체 화면 영역 그 두 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도 AF에는 네.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레드 코모도, 이번에 니콘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내장 로우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얘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상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사진과 영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에서는 가장 좋은 바디가, 오히려 저는 Z9과 8보다도 더 밸런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하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신형 바디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또 제가 너무나도 팬이었고 좋아하던 우티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Yeah. They hate when you elevate. They stacking up losses, I'm handing them out, yeah, I had to go delegate. It feel like I'm floating, I'm lost in the moment. Z6-3는 4K, 5.4K, 6K까지 지원이 되죠. 작게 보면 4K나 5.4K 해상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명한데 역시나 확대를 해보면 5.4K에서 기본적인 해상도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선명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4K 120프레임이 크롭이 되긴 하지만 선예도 자체는 일반 4K랑 비교했을 때도 매우 좋았고요. FHD 같은 경우에는 4K와도 대비가 좀 될 정도로 선예도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FHD로 비교를 했을 때 240프레임으로 가더라도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4K와 5.4K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단독으로 FHD 240프레임을 찍어서 사용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팩트는 4K부터 선명해지지만 5.4K, 6K로 갈수록 더 날카롭게 촬영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 로우, N로우를 활용하고 기본 베이스는 5.4K로 촬영하면 이미지 퀄리티는 전혀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설정 메뉴 뒤 촬영 표시로 가게 되면 프리 릴리즈 캡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여기서 원래는 설정 안함으로 되어 있을 건데 0.3, 0.5, 1초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찍으려고 할 때 그거를 못 찍고 그 행동이 일어났어요. 프리 릴리즈 캡처 옵션을 활성화를 해두면 그 0.3초 전까지 찍고 있었다, 1초 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었다. 약간 블랙박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드론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드론을 시동을 걸고 날릴 겁니다. 날리고 난 뒤에 저는 셔터를 누를 거예요. 자, 1초로 바꿔준 다음에 제가 반 셔터를 누르면 오른쪽 위에 PRE 프리 릴리즈 여기에 초록색으로 지금 내가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라고 뜹니다. 셔터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게 아니라 반 셔터는 잡은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 자, 드론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활성화가 됐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시동 걸고 바로 날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고! 날아가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Z6 3가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세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설정 값들이 그대로 세로로 적용이 됩니다. 세로 모드가 적용이 안 되는 카메라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설정 값들을 이렇게 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데, 자, 세로 모드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세로 모드가 가능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주게 되면 그대로 큰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을 넘길 때 이거를 넘기죠. 세로 모드에서 이거를 넘기면 안 넘어갑니다. 원래는 위로 가는 방향이 실제로 세로 모드에서는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동이 되는 정도로 세로 모드는 적용이 잘 된다. 네, 지금은 오토포커스를 활성화한 다음에 니콘의 Z6 3 그리고 1435 F4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리뷰를 끝을 냈습니다. 영상에서 거의 다 설명을 제가 드리긴 했겠지만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등급이 높은 상태에서는 가장 컴팩트하게 운용을 할 수 있었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진과 영상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의 밸런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처럼 간단한 멘트를 할 때는 4K로 촬영을 하고, 뭔가 좀 괜찮게 찍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편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뭐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 그리고 좀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로우로 들어가면서 실패하는 확률들을 조금 더 없앨 수도 있고, 기계식 전자식으로 갔을 때도 뭐 버퍼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니콘 Z6 3가 니콘 브랜드에서도 밸런스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브랜드로 가게 되더라도 동급 대비 현재 이만한 바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사용기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니콘 Z6 3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했던 사용 후기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들을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만들 계획이 있었지만 또 영상 내에 못 넣은 것들도 많아요.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넣고 싶었는데, 방한 테스트를 할 때 껐다 켰을 때, 그리고 사진 모드, 영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도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키고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연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부분도 높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했던 카메라 리뷰 중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24200 자, 보여줄 때 얼굴 가리면 당연히 앞에가 나오게 될 건데, 뭐 이 렌즈가 좋아요 하고 저를 비췄을 때도 저를 잡아주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정확하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위블 LCD이기 때문에 저를 직접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까지도 다 잡은 카메라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약간 항상 궁금했던 게, 클럽이 그 새벽 되면 사람 엄청 많잖아. 근데 제일 처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또 니콘으로 담아보겠습니다.